휘스턴 브릿지 보자. 휘스턴 브릿지라는 회로가 있어요. 여기 참 많은 문제가 좀 내포하고 있어요. 자, 얘는 뭐냐? 저항을 P, X, R, Q 이렇게 서로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다리로 연결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한 건 뭐냐면은 접점이 4개잖아요. 2개는 검육이라고 해요. 검육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미소, 전압, 전류 측정이에요. 미소라는 건 뭐예요? 무자라는 걸까요? 작은 전류 전압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접점 남았으면은 두 접점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전원을 연결해요. 전원 연결하고요. 이 휘스턴 브릿지 가지고 뭐 하냐라고 곰곰이 보니까요. 이놈의 X가 재밌어요. X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 X는 가변 저항이라고 해요. 가변 저항. 그 다음에 이쪽 R은 뭐냐면은 측정하고픈 저항이에요. 측정하고픈 저항. 즉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측온 저항이라고 해요. 측정하고 싶은데 뭐를요? 온도를 측정하자는 거죠. 또는 영어로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서미스터라고 해요. 즉 얘는 만국 공통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곱하기 하고 이렇게 곱하기가 같으면은 검유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P 곱하기 R하고 X 곱하기 Q가 같으면은 검유기가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나와요. 아주 획기적인 원리인데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 측온 저항을요. 이렇게 쭉 빼요. 저항만 쭉 빼가지고 어디로 빼냐면은 1km 떨어진 이 집으로 빼가지고요. 이 측온 저항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연결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여기 온도가 15옴이에요. 그러면 이 1km 떨어진 지점에서 어떻게 여기가 15옴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 이거 맞추면 내가 점심 김밥 사줄게요. 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갑자기 막 눈빛이 초롱초롱했어.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타이틀이 걸려야 재밌어요. 어떻게? 정답입니다. 제가 점심에 김밥 싸드릴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비싼데? 자, 1km예요. 여기에서요.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0이 딱 15옴 되면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측정해요. 그러면 온도를 가지고 저항값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앞에 공식 있었죠? R2는 뭐라고요? R1 1 플러스 알파 T2 마이너스 T1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항을 측정한다는 거죠. 이게 휘스턴 브릿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공식이요. 만약에 R을 구하자면 어떻게 해요? R은요. SQ 나누기 P 해버리면 되는 거죠. R을 구하자라고 하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미스터. 온도를 측정하는 저항이다. 그 다음에 측온 저항이다. 특히 서미스터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 다 있어요. 에어컨 같은 거 온도 측정하는 거에 보면 이만한 반도체, 자그마한 반도체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 바람 부는 데는 대부분 이게 있어요. 측온 저항이 있어요. 측온 저항. 자, 이게 휘스턴 브릿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 측정 한번 해보죠. 전압과 전류 측정 보시면요. 회로도가 잘 안 보이지만은 전압을 측정할 때는요. 병렬로 측정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할 때는요. 직렬로 측정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차단기가 있잖아요. 집에 보시면은 두꺼비 집이라고 있죠. 두꺼비 집에는 뭐가 살고 있죠? 두꺼비가 살고 있죠. 자, 쭉 보시면 이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두 선을 뽑아서 이렇게 콘센트 돼지코에 꽂아놨어요. 콘센트. 병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두 단지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테스터기를 놓고 얘를 뭐라고 하죠? 멀티 테스터기. 저기 놓고 두 지점만 딱 돼지코를 꽂으면은 전압이 나와요. 220V다라고 딱 떠요. 이 게이지에 220V다. 떠요. 자, 전류가 문제예요. 전류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전류를 측정하려면요. 이 콘센트에서 얼마나 쓰고 있나를 측정하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암페어 전류 측정기를 연결해야 돼요. 자, 얘는 뭐요? 병렬이고요. 전압은 병렬 측정이고요. 전류는 무슨 측정이에요? 예, 직렬 측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선 자르고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네. 전류가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전력이 얼마나 많이 쌀을 볼 수 있는 게 얘거든요. 자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여기는 원래 뭘 설치하냐면은 전류 측정을 하려면요. 변류기래요, 변류기. 변류기를 영문 약자로 하면은 CT라고 해요, CT. 얘도 마찬가지로 자르고 이렇게 코알을 이어야 돼, 이렇게. 힘들잖아요. 어떤 제품이 있냐면은 후크메타. 후크메타는 뭐냐면은 이 CT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여기를 이제 누르면은 이쪽 레버를 누르면은 주둥이가 샥 열렸다가 탁 감싸면은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후크메타로 전류 측정을 하고요. 멀티테스터는 전류 측정 못해요. 하려면 많이 복잡한 기계가 있는데요. 이건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전압은 병렬 측정, 전류는 직렬 측정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말 썼어요. 남자의 힘은 뭐라고요? 정력이고요. 전기의 힘은 전력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력은요, 파워에서 P라는 단위를 써요. 전기가 일하고 있는 힘이에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P는 VI,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거고요. 자, 전력량은요, 시간 동안 일한 전력의 양이에요. 얘는 위에서 뭐만 곱해줬어요? 시간만 곱해요, 시간. 그 다음에 얘는요, 전력량이 발생한 열량이에요. 보통 열량의 단위는 뭐예요? 우리 저번에 밥 먹으려고 했더니 밥 한 공기는 몇 칼로리고 김치는 몇 칼로리고 삼겹살은 몇 칼로리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친구는 날씬했을까요? 뚱뚱했을까요? 뚱뚱하네요. 근데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열량 단위는 칼로리예요. 칼로리.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1줄은 몇 칼로리요? 0.24 칼로리다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제 열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같은 거다. 단 얘 단위는 줄이고 얘 단위는 칼로리일 뿐이다. 즉 그러면 1칼로리는 몇 줄이래요? 몇 줄요? 1 나누기 0.24 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자, 이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더 들어가요. 자, 볼게요. 전력 P는 VI가 있고요. VI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I 제곱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V 자승 R이 있고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단순하게 팡팡 떨어지니까요. 얘 단위는 뭐냐 봤더니 와트다. 와트 단위는 뭐냐 봤더니 줄 나누기 세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시간 세크를 나눠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력량 볼게요. 전력량은 여기서 뭐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W를 쓰면요. V, I, T가 되고요. 똑같이 또 뭐가 되고요? I 자승 R, T가 되고요. 또 뭐가 되고요? V 자승 나누기 R, T가 되고요. 너는 뭐가 되냐라고 보니까 단위는 얘가 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위냐?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니까 전력량이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제 지문에서 우리가 보통 전열기 표현하면은 저항과 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 공식이 제일 많이 쓰여요. 특히 전열기에서 전압이다, 전력이다 이 공식이 제일 많이 쓰니까 좀 잘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열량이에요. 열량은 뭐만 쓰면 돼요? 여기에서 0.24만 있으면 되죠. 0.24. 그래서 H 히트를 쓰면요 똑같아요. 0.24 VI T. 여기서 또 뭐야? 0.24 I 제곱 RT. 또 0.24 V 자승 RT. 똑같네. 단위가 뭐냐 봤더니 얘는 다른 건 쓸 수 없고 이사했더니 목이 칼칼하다라고 해서 막걸리 먹었다 이런 칼로리 단위를 쓴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공식은 좀 어렵더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만 외우면 어떻게 해요? 밑에 놓으면 나오죠. 시간 곱해서 전력량 나오고 0.24 곱해서 열량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문제를 보실 때 항상 마지막이 뭐냐고 봐야 돼요. 전력량을 칼로리로 나왔다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량을 줄로 나왔다 해서 틀린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개는 막 혼돈돼서 쓰여요. 혼돈돼서 쓰이니까 꼭 보시고요. 자, 이걸 이제 실제 우리가 실무 우리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심심해가지고요. 제가 쓰고 있는 그 핸드폰 충전기예요. 충전기. 저는 다이소에서 싼 5,000원짜리 썼을까요? 삼성그룹, 삼성전자 거 정품을 쓰고 있었을까요? 원래는 다이소에서 제일 싼 거 쓰다가 이거 찍느라고 우리 직원 거 뺏어 왔어요. 자, 이 충전기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전격 입력이란 건 뭐예요? 이 코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전류는 전압은 몇 볼트요? 100에서 240볼트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왜 이 범위 예전에는 왜 이거였잖아. 110볼트만 써야 되고요. 220은 220만 써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쵸. 프리볼트다 해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음? 세계 어느 나라도. 여러분 240볼트 쓴 나라 있어요. 240볼트 쓴 나라 있고요. 100볼트 쓴 나라도 있어요. 전 세계에 이 정도면 한 250나라 중에 한 10개 정도 빼고는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도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이해가지고요. 이 대륙 보시면요. 이쪽은 50Hz고요. 이쪽은 60Hz예요. 왜 헤르츠를 통일을 못 시킬까요? 헤르츠는 전동기, 발전기 돌 때 회전수를 얘기하거든요.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 가서 쓰든 헤르츠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몇 암페어래요? 입력이요. 0.5암페어밖에 안 쓴다는. 이건 커요, 작아요? 작은 전류죠, 작은 전류. 즉 전자제품에 소형 전자제품 쓰는 정도 전류고요. 자, 출력 볼게요. 출력은 뭐예요? 이 핸드폰에 꽂는 이게 출력이죠. 이쪽이 입력이고요. 출력 봤더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DC 9V에서는 1.67A 이고요. 또는 DC 5V에서는 2A래요. 왜 틀리지? 자, 단순하게 보시면 얘는 전압이 세니까 가출력은 동일해요, 같아요? 동일해요. 얘랑 동일해요. 얘는 전압이 세고 전류가 작고, 얘는요 전압이 작은 대신에 전류는 세고, 이거예요. 자, 전력 구해볼게요. 전력은 VI에서 구해보시면요 220V 곱하기 0.5A 하니까 몇 와트 나와요? 110W 나와요. 자, 이 110W를 100 곱하기 1시간에서 110H라고 해요. 이 H란 말은 뭘까요? 와트아워. 예, 전력량이죠. 와트 곱하기 H, 전력량이다. 자, 그 다음에 110W를 초로 구하면은 396kJ이 나온다. 아까 그거 이해하셨으면은 이것도 좀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뭐다? 전력량이다. 얘는 전력이고 얘는 전력량이다. 자, 열량 구해보자고요.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요? 360kJ에서 뭐만 곱해주면요 0.24만 곱해주니까 95kcal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 심심해서. 여러분도 심심하지면은 충전기 한번 꺼내놓고 이걸 이해하시면은 전력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활상식인데요. 좋은 충전기와 안 좋은 충전기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놈은 6시간 걸리고 어떤 놈은 2시간이면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놈은 30분이면 충전하는 게 있어요. 딱 충전기를 보자마자 어떤 놈일까요? 첫 번째, 일단 무거워. 좋은 놈이 커요. 그 다음에 전선 굵기가 어떻게 해요? 더 굵어요. 전선 굵기가 굵으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겁고 메이커가 있고 굵은 놈이 더 빨리 보내고 빨리 충전시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전 현상 볼게요. 열전 현상. 열전 현상 보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열과 전기의 상호 관계 효과예요. 즉 열과 전기 상호 관계 효과다. 상호 관계. 그래서 열전 효과예요. 열의 열, 전기의 전이에요. 자, 첫 번째 태어나신 분이 제펙이에요. 제펙. 제펙이란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중 금속이요. 이중 금속을 놓고요. 온도차를 뒀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기냐면은 기전력, 열기전력이 생겨요. 열기전력. 어떻게 하냐면은 금속을 이렇게 두 개를 놔요. 금속 두 개를 놓고요. 이 접점에 여기가 T1, T2라면요. 여기를 뜨겁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 A, 금속 B를 놨는데 이렇게 볼테지를 놔버리니까 온도차가 되니까 열기전력이 생긴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로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로하우스요. 이거 어디 응용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중 금속, A, B 금속을 여기다 이렇게 놔요. A 금속, B 금속. 집에다가요. 겨울에는 어때요? 요즘 밖에 온도 몇 도예요? 마이너스 10도. 집에는요? 마이너스 5도. 얼어 죽네. 집 안에는 몇 도예요? 20도 해놨다라고 하면요. 우리 집은 20도 올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길까요? 두 사이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이렇게 따서 놓으면은 전기가 생기겠죠. 이걸 가지고요. 전기를 쓰자는 거지. 좋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전 발전이라고 해요.
예, 즉 우리가 제어배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를 쓰자는 거 아주 획기적인 거죠. 여름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겠죠. 너무 좋은 거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이거 설치해가지고 전기세 세이빙 하려면 한 200년 정도는 써야 된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아직 지금 계속 이중금속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소방에서는 제백 효과가 필요해요. 어디다 응용할까요? 네. 감지기 중에 여러분, 우리 열감지기가 2개 있잖아요. 열감지기 보시면은 정온식과 차동식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온식이나 차동식은 그냥 바이메탈이에요. 가장 기본 원리는 바이메탈이에요. 어떤 원리냐면은 고팽창이고 저팽창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플러스 극이고요. 2개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접점만 놔요. 자, 온도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갔나?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놔요. 마이너스를 접점 놓으면은 온도가 뜨거우면 어디로 꺾어져요? 이루 팽창하는 일로 꺾어지는 거죠. 띠 하고 경보를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얘를 뭐라고 하죠? 바이메탈식이죠. 가장 기본이에요. 얘는 어디에 응용하냐면요. 반도체식이라고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구리하고 콘스탄탄 아니면 니켈, 철 콘스탄탄 이런 제품을 계속 써가지고요. 반도체식이에요, 반도체식. 이 반도체식 감지를 보시면요. 온도차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흐르는 거죠. 좀 효과 좋게 하려면 얘를 직렬로 설치해요. 이 이중금속을 직렬로 설치하면 전류가 확 흘러요. 이게 이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태어나신 분들 펠티예요. 펠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도 이중금속이에요. 그 얘는요 전류를 보내요. 전류를 보내는데 얘는 흡열과 발열이 동시 발생해요. 그래서 AND라고 표현해요. AND. 즉 무슨 말이냐? 이런 혹시 이제 반도체 PN 극을 만들어 놓고 다른 금속도 가능해요. 전류를 흘리니까 여기에서는 발열이 발생하고요. 이쪽은 흡열이 발생해요. 어디 사용할까요? 냉장고 같은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흡열을 이용해서. 예.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톰슨 효과예요. 톰슨 효과. 톰슨 효과는요. 한 가지 금속이에요. 일종 금속. 그 다음에 온도차를 둬요. 그러면은 흡열과 발열이 우화 동작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요. 이런 금속이 있어요. 그냥 철이야. 철에다가 여기를 100도씨를 뒀고요. 여기를 0도씨를 뒀어요. 전류를 이 방향으로 하니까 갑자기 이놈은 열을 발생을 해요. 막 열을 내뿜네요. 자, 열을 발열을 해요. 어이씨, 나는 흡열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이걸 맞추시면은 1,000원짜리 김밥에서 2,000원짜리 김밥을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치. 뭘 만들어요? 온도차를 반대로 되는 거지. 좀 더 나가면은 도시락도 배달이 가능해.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맞죠? 반대로. 이게 이제 톰슨 효과예요, 톰슨 효과.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나오는 게 제박이나 펠트가 나오지만은 톰슨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개념적으로 이해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어백 효과를 가지고 응용한 감지기는 반도체식.
자, 그 다음에 고유장 볼게요. 아까 우리 고유장 배웠잖아요. 고유장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써요. 10에 안 보이죠? 이게 도체고요. 10에 마이너스 4승 5옴점 메타 이하가 되면요. 얘는 도체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요. 10에 마이너스 4승부터 10에 6승이요. 그 다음에 절연체는요. 절연체는 뭐냐면 그냥 부도체예요. 이 부도체는 10에 그냥 4승 이상이에요. 아, 이 고유저항 값에 따라서 뭐가 구분되는구나? 예, 이 저항이 도체냐 반도체냐 절연체냐 이렇게 구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야 도체, 반도체, 즉 절연체나 부도체라고 하면은 어떤 놈이 정전기를 많이 발생시킬까요? 즉 대전을 어떤 놈이 더 많이 할까요? 도체, 반도체, 부도체. 부도체? 도시락 먹고 싶구나. 자, 부도체. 왜요? 도체는 이동을 해버리니까 축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이동해요. 즉 절연체는요 계속 꾸준히 이동을 못하니까 축적만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정전기 방지라고 해버리면요. 사람의 정전기 방지를 보면요. 사람 몸을 도체화할까요? 부도체화할까요? 예, 사람의 몸을 도체화하는 거예요. 동대문 가가지고 이제 작업복 하나 살라고 딱 갔어요. 우리 상가 갔더니 작업복 하나에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10,000원. 10,000원짜리 딱 사오려다가 옆에 좀 다른 콘에 뭐가 붙어 있어요. 봤더니 정전기 방지용 작업복이야. 봤더니 그 똑같은 디자인인데 마크만 하나 써 있어 안에. 얘는 일반 의류에다가 뭘 넣었을까요? 의류에다가 뭐 타르가루, 카본 아니면 쇠가루 넣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예, 도체를 만든 거예요. 도체.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신발은 절대 절연화가 아니에요. 즉 누전이 발생하면요. 즉 이 선로 가다가 감전 발생하면은 사람이 접촉하고요. 즉 여기는 즉 이 사람이 감전됐다면요. 여기는 유입점이에요. 여기는 유출점이에요. 이게 전기가 잘 통했다. 이 사람은요. 돌아가서 이게 220V면요. 그냥 훅 가요. 이때는 대책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유출점이 되지 않거나 유입점이 되지 않게 유입점에는 장갑을 어떤 게 끼고요? 절연장갑 끼고요. 옷은 긴팔 입고요. 면류 사용하고요. 유출점은 어떻게 해요? 절연 신발 신어요. 절연화. 네, 전기가 들어오다 나가지 않게 만들었나 거죠. 안 나가면은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보는 게 감전 방지,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인데 정전기 방지는 아예 원리가 자체가 달라요. 일단 이렇게 감전될 일이 없죠. 여기서 생성되는 전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대주로 빨리 방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연화가 아니라 신발은 뭐라고 해요? 도전화라고 해요. 전기를 빨리빨리 대주로 방류시켜야 돼요. 그다음 옷은 다 전기가 잘 통해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되게 정전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재전복 해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즉 흐르다가 금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심한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버리고 새로 입고. 왜 흰색 옷 있잖아 그거. 그게 재전복이에요. 정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체화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유장으로 구분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석유류예요. 석유류. 석유를 보시면요. 이게
10에 12승에서 14승이에요. 그러면 작은 절연체예요, 큰 절연체예요? 큰 절연체죠.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해요. 즉 우리 대전의 원리 보시면요. 정전기 대전 종류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대전 원인, 마찰, 충격, 유동, 이동, 그 다음에 적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전기 대전 원인이. 자, 큰 휘발유 이동하는 자동차예요. 가솔린, 즉 가솔린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인데 차량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찰랑찰랑.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대전되겠죠. 대전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 와가지고 이 뚜껑을 열고 사람이 이송하려고 딱 가는 순간 사람보다 내가 더 뭐가 돼요? 고전이가 되고 저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훅 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얘랑 같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전위를 동일하게 하죠. 우리 셀프주의에서 화제된 사건 하나 있죠. 셀프주의에서 자동차가 있는데 셀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 위치에 이렇게 손 잡는 시커먼 거 있어요.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걔는 뭐냐면은 나한테 대전된 전기를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대지로 흐르는 접지예요, 접지. 여기는 0V잖아요. 나는 지금 대전되어 있으니까 내 에너지를 대지로 방류하라는 거죠. 이 아주머니가 셀프주의에서 이제 한참 나이트를 갔다 왔대. 그래서 몸이 지금 대전이 많이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여기 휘발유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나는 고전이 너는 저전이니까 뭐가 튀어요? 스파크가 튀죠. 이때 발생하는 스파크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에너지는 2분의 1 CV 자승이라고 해요. C가 뭐예요? 캐퍼시터, 즉 콘덴서 용량으로 따져요. 즉 얘를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발생한 이분에서 축적한 에너지가 자동차하고 얘는 고전이 저준이다 보니까 스파크가 튀었어요. 근데 디젤이면 문제가 안 돼. 휘발유라서 문제예요. 휘발유는 항상 어떤 범위가 있어요? 폭발할 준비를, 화재할, 불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증기가 항상 있어요. 휘발유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경유는요? 이만큼 날아가는 가지. 그냥 자연 증발이지. 얘는 유증기가 없어요. 즉 휘발유는 뚜껑 열자마자 막 유증기가 나와요. 저 뚜껑 빼려니까 체크밸브 같이 있는 거 쭉 밀다 보니까 유증기가 나오다가 찌리돼가지고 불이 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이 막 나가지고 지금 막 일로 불이 막 솟구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튄다. 2번 119에 전화한다. 3번 엎드린다. 4번 신랑을 부른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간다. 아주 간단하게 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뚜껑을 다시 닫아버리면 돼요. 그거 계속 놨으면 어떻게 했어요? 폭발해요. 그러니까 뚜껑을 바로 닫으면 되니까 이런 것은 실험 안 해봐도 돼요. 얘기로만 우리 충분하죠. 이게 정전기의 무서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가솔린보다 더 위험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대전되다 보니까 휴게소 보시면은 이 차들은 항상 이쪽 가해 쪽, 화단 쪽으로 받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줄을 풀어가지고요. 쉬는 시간에 화단에다 접지를 해요. 그러면 이 축적된 대전을 정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지로 방류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도체잖아요. 그쵸? 도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차량을 이송해요. 다른 차량으로 이송하려고 해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세녹스라고 그 유사 휘발유 썼을 때 기억나세요? 써봤었지? 써봤어 다. 나도 만들어도 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유사 휘발유
뭐 어디 저쪽에서는 쇠녹수 주유소도 막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마 화학가들 참 재밌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유사 휘발유, 가짜 휘발유를 이제 이송하는 밤중에 이송하는 거고 추적 24시에를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촬영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큰 그 유사 휘발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마스 작은 거 있잖아요. 이 작은 게 이제 한 몇 대 있어가지고 이 작은 이제 다마스 트럭이 와서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딱 내리자마자요. 차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딱 내리자마자 차를 오라고 해서요. 오라고 해서 여기서 줄을 하나 풀더라고요. 줄을 풀더니 이쪽에다가요. 철이 있죠. 철을 본딩을 하더라고요. 본딩하는데 그냥 하는 게 붙이고 긁더라고요. 왜 긁을까요? 진짜 페인트 때문에, 녹이나 페인트 때문에. 놀랬어요, 제가.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경험해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즉 여기가 고전이고 여기가 저전이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등전이라고 해요. 등전. 등전이는 접지랑 틀려요. 내가 고전이고 저전을 어떻게 해요? 등전이니까는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등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딱 해서 긁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풀러가지고 뭘 하냐면요. 땅 속에다 딱 박더라고요. 우리 왜 텐트 칠 때 팩 있죠? 그냥 그 정도만 박는 충분해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참 뒤로 가서 담배 피고 딱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송하더라고요. 형사들은 이제 이 사람 잡으려고 신분을 추적하고 저는요. 야, 저 사람 진짜 위험물 관리 제대로 배웠구나라는 거. 그쵸? 쟤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한테 잘 찍히고 그 다음에 바로 구속됐대요. 이게 정전기의 무서움이고요. 우리가 고유정을 잘 알아야 되는 위험이고요. 특히 석유류의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정전 전화를 많이 축적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 지하 주유소 보시면은 밑에 탱크가 있죠. 이거 탱크 할 때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적하대전이라고 해요. 물방울 휘발유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충돌 때문에 정전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호수가 맨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정전기고 부두칠수록 위험한데 석유류는 더 위험하구나라고 꼭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건전지의 접속이에요. 자, 건전지 접속 보시면요.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쓰는 건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직렬 접속 보시면요. 건전지가 몇 볼트죠? 건전지 몇 볼트? 1.5볼트죠. 이렇게 1.5볼트짜리 직렬 설치해서 램프를 켰다라고 하면은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1.5볼트에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고요. 전류는요?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병렬 설치했어요. 얘도 1.5볼트, 얘도 1.5볼트. 즉 이렇게 설치해가지고요. 이제 램프를 켰어. 자, 이때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동일해요. 즉 1배 된다는 거고요. 전류는요? 그쵸, 2배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건전지, 배터리의 용량은 전압을 얘기할까요? 전류를 얘기할까요? 핸드폰 바꾼 지 1년 됐는데요. 자식이 예비 배터리를 안 주더라고. 내가 꼬장꼬장 다 찾아봤지. 예비 배터리 주세요라고 했더니 삐식삐식 쪼개더라고요. 왜? 내장형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혼났어요. 내장형 쓰다 보니까 끝나잖아. 그 고수 몇 번 치면 끝나잖아 이거. 영화 한 2편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장형 배터리를 살라고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000 mAh 아워는 5,000원이고 8,000원이고 10,000 mAh는 15,000원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샀을까요? 이거 샀을까요? 큰 거 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이 얘기예요. 즉 미리 암페어 아워예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죠? 10의? 그냥 10의 3승이죠. 10의 3승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얼마를 쓴다고요? 이게 10의 3승이니까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 암페어 아워 해도 되거든. 꼭 이렇게 천 단위를 왜 쓸까요? 미리자를 넣어서요. 크게 보이려고. 즉 10 암페어를요. 몇 시간 동안이야? 1시간 동안 쓰는 게 이 용량이에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건전지의 용량은 무슨 용량이라고요? 전류가 용량이에요. 얘는 건전지나 배터리에 뭘로 본다? 용량이구나. 직렬이면 별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도 건전지의 용량이구나.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건전지를 그릴 때 대부분 우리 회로도를 보시면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고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그려줘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라지 E고 얘는 스몰 R로 표현해요. 얘는 라지 R이고요. 얘는 램프고요.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건전지에도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 내부 저항 표현할 때는 얘를 써요. 극히 작겠죠. 얘는 건전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측기나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게 내부 저항이다 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전기의 송전과 배전이에요. 전기 송전 배전 보시면요.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현재 석탄 발전소가 국내 제가 올 한 중순 정도 조사했더니 38% 정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몇 프로요? 30%예요. 그 다음에 LNG가 22%, 석유가 5%, 신재생이 4%, 수력이 1%예요. 신재생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광과 풍력이죠. 그게 몇 프로밖에 안 돼요? 4%예요. 근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뭘 늘린다고 해요? 신재생을 늘린다고 해요. 이걸 안 지으면서. 근데 여기서 단가가 제일 싼 게 뭐예요? 원자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원자력이고 석탄이고 다 어떻게, 석유고 다 어떻게 돌리냐면은 일단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니까 몇 배 팽창해요? 1700배? 우리 봤지? 일단 물 한번 끓여봐야 얼마나 팽창하나. 이 1700배 팽창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터빈, 선풍기를 돌리면은 선풍기 뒤에 발전기가 달려 있어요. 발전기가 몇 킬로볼트 생산하냐면 약 22킬로볼트 생산을 해요. 22킬로볼트. 얘를 가지고 승합을 해야 돼요. 송전을 해야 되니까. 왜 승합할까요? 손실 때문에. 그래서 154, 345, 765로 송전해가지고 철탑을 가지고 송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인근에 왔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감압을 해야죠. 몇 킬로볼트로 해요? 22.9km. 전주 날아다니는 게 22.9km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압 수용가하고 특고압 수용가를 나눠요. 저압 수용가는 뭐냐면은 전주에 변압기가 달려있어 우리가 저압을 쓰는 거고요. 대형 특고압 수용가는 뭐냐면은 토트라인을 끌고 와가지고 건물 내부에 전기실을 놓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를 자기있게 쓰면은 저압이 가능한데 만약에 500kW가 넘었다라면 무조건 특고압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건물 규모가 크면은 무조건 특고압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고요.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그다음에 이런 석탄 원자력 있구나. 석탄 원자력 같으면은 문제가 큰 게 뭐냐면은 석탄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자. 이건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생산되는 석탄은 99%다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광산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외국 석탄에 우리 거를 섞어야 돼요. 우리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질탄이라고 해요. 왜 저질탄이라고 할까요? 열은 안 나고 먼지가 많이 나. 그래서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걸 몇 프로 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태권도와 유도예요. 우리나라는 태권도, 일본은 유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좀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편했죠. 여기부터는 조금 힘들어. 이게 힘든 것은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또 시작하겠습니다.